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3개를 수직선 위에 그렸어요. 그림이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A, B, C, D 4점 중에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는 요 2개거든요. 3개죠, 사실은. 여기 2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백이라는 것. 그 다음은 루트 2라는 것. 그럼 이게 시작점인 동시에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작인 동시에 이게 원의 반지름처럼 이렇게 돌려내리는 지점의 중심. 그 중심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길이만큼? 루트 2만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2를 찾아야 되죠. 2가 여기 있어요.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점들만 답이에요. 그럼 D는 처음부터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A, B, C, D 중에 답이 하나인데 2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 루트 2라는 길이가 나타내는 위치가, 루트 2라는 길이가, 막대기가 나타낼 수 있는 길이가 이거 루트 2죠. 얘도 루트 2죠. 얘도 루트 2죠. 하지만 이 막대기들은 2랑 만나질 않죠. 만나는 막대기를 찾아야 돼요. 어떤 막대기냐면 이 막대기네요. 여기가 왼쪽으로 2에서 이 막대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 내려가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졌던 거예요. 그럼 이 지점 A가 바로 이걸 뜻하는 거죠. 2라는 중심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이 있는 위치.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A가 정답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천 조각 A와 B, A, B와 직사각형 모양의 천 조각 C를 붙여서 만든 조각부를 만들었는데 A 넓이가 15n, B 넓이가 24n이고 각 변 길이가 자연수일 때 C 값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색깔을 표현이 좀 잘 안 돼서 아까 선생님 모니터를 뭘 건드렸나 봐요. 아니 수업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뭐 건든 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무슨 창이 떴어요. 근데 별 의미 없는 창인 줄 알고 쓱 지웠는데 갑자기 화면이 조금 원래 화면과 좀 다르게 좀 이상해졌어. 이거 좀 만지다 보니까 이 색깔이 좀 번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뭘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의도해서 만진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게 A고, 근데 이 A는 넓이가 15n이에요. 여기는 이만큼이 B. 이것도 정사각형. 얘 넓이는 24 마이너스 n. 그럼 A의 한 변 길이를, 여기는 한 변 길이를 뭘로 잡을 수 있죠? A의 한 변 길이 X라고 합시다. 그럼 X의 제곱이 15n이 되죠. 따라서 X는 제곱해서 15n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n인데 변의 길이니까 이제 양수만 취해서 루트 15n이 n값이 될 겁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B의 한 변 길이 정사각형이니까 Y라고 합시다. Y의 제곱이 24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넓이 값이니까. 따라서 한 변 길이 Y는 루트 24 마이너스 n이 돼요. 됐습니까? 네. 근데 이 각 변의 길이가 자연수래요. 각 변의 길이가 자연수랍니다. 그럼 이 n이 똑같은 n 이 두 개가 하는 역할이 얘도 자연수로 만들고 얘도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루트도 자연수, 아래에 있는 루트도 자연수. 그럼 이 루트를 각 변을 자연수로 만들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15n과 24-n이 제곱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를 제곱수 만들려면 좀 곱셈도 해야 되고 소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좀 귀찮으니까 이쪽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24에서 자연수 n을 빼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24보다 작은 제곱수를 찾아봐요. 그럼 24-n이 16일 수도 있고
아니면 9일 수도 있고 4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4일 수도 있고 1의 제곱 1일 수도 있고 0은 안 되겠죠? 0 하면 변길이가 0 나와서 안 될 테니까. 그러면 n값은 16이 된 n값은 24에서 16 빼면 8 24에서 9를 빼면 15 24에서 4를 빼면 20 24에서 1을 빼면 23. 그럼 여기는 이 n값, 이거를 제곱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n값이 이런 후보들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얘는 여기만 제곱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제곱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8 집어넣으면 120이 나오죠. 120은 제곱수가 아니죠. 근데 15를 집어넣으면 딱 제곱이 되네요. 15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n값은 15임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20이랑 23은 기본적으로 23이 제곱수가 아니고 20도 15에 20을 곱하면 300. 300은 제곱수가 아니죠. n이 될 수 있는 거는 1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n이 15니까 여기다 이제 15를 각각 집어넣어요. 그래서 15 집어넣으면 여기는 한 변이 15가 되고 여기다 15를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9가 되니까 한 변이 여기는 3이 되죠. 3. 그럼 여기도 3. 여기는 15에서 여기는 3을 뺀 길이니까 이 길이는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C의 넓이는 3 곱하기 12, 36.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할 때 이게 처음 듣는 문장들이다 보니까 매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써봐야 돼요, 이거는. 한번 써봐야 돼. 여기 예를 들어놨죠? 자연수 5에 대하여 루트 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5라고 정의한 거예요. X에 5가 들어가면 다 일단 X에 생긴 데는 다 X에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수 5에 X, 여기 X. 자연수 5에 대하여 루트 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여기 이제 예를 들어줬죠. 계산하고 있죠. 루트 5는 루트 4인 2보다는 크지만 루트 3인, 루트 9인 3보다는 작다. 2점 얼마니까 2점 얼마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2개, 1, 2, 2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자연수 1에 대하여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얘를 N1이라고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럼 루트 1은 1이잖아요? 1 이하의 자연수는 1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니까 일단 답이 1개예요. 얘네가 2를 집어넣어서 자연수 2에 대하여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N2. 근데 얘도 1점 얼마잖아요? 일단 2를 못 넘어가죠. 2가 되려면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루트 4가 나와야 돼요. 얘도 답이 1이네. 이걸 이렇게 매번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정리를 해야 돼요. 기준은 제곱수들이 기준이에요. N1부터 N3까지는 루트 1, 루트 2, 루트 3은 다 1 아니면 1점 얼마로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다 1입니다. 근데 n이 4가 되는 순간부터는 루트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2개. 언제까지? 언제까지 2개죠? 4 다음에 있는 제곱수인 9 나오기 전까지예요. 9가 되면 여기 있는 n에 9가 들어가게 되면 루트 9 이하의 자연수, 루트 9는 3이니까 3 이하의 자연수. 그때부터 숫자가 이제 3으로 바뀔 거죠. 그러니까 9 전에 있는 자연수인 8까지.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다시 그럼 N9부터 또 어디까지?
16이 되면 안 돼요. n9면 3이잖아? 그러면 다 3이나 3점 얼마잖아요. 그럼 3점 얼마 이하의 자연수는 3개가 맞는데 n16이 되는 순간부터는 4 이하가 되면서 4가 포함되면서 자연수가 4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6 바로 전에 있는 것 15 16 전에 자연수 15 그럼 여기는 3개 그럼 n16부터 그 다음은 원래는 16 다음에 있는 자연수가 25죠. 그럼 얘는 24까지지. 근데 어차피 답은 20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20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답이 다 4가 될 것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 얘가 1, 얘가 1, 얘가 1, 그 다음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4, 5, 6, 7, 8, 5개죠? 5개 2가 나온다, 이렇게. 이거 일일이 다 더하기 귀찮으니까 계산할 때 1이 몇 개? 1부터 3까지 3개. 더하기 2가 몇 개? 8에서 4를 빼면 4개. 근데 양쪽 숫자 2개도 포함하면 덧셈이라서 5개. 2가 5개. 더하기 3이 15에서 9를 빼면 6. 근데 더하기 1하면 7개. 더하기 4가 20에서 16을 빼면 4. 그다음 1 더하면 5개. 그래서 16, 17, 18, 19, 20. 5개예요. 이 자연수, 이거 정수 세는 거 알고 있나요? 예전에 설명 안 해줬나요? 만약 A 이상,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아요. A, B가 정수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A에서 B를 뺀 다음에 빼기 1 하면 개수가 나와요. 근데 A보다 커 나왔고 X가 B보다 작아. 둘 중에 하나, 이쪽이든 이쪽이든 둘 중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러면 그때 자연수의 개수, 그러니까 정수 개수는 A 빼기 B 개. 이게 개수예요. 근데 A보다 커 나왔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아서 양쪽을 다 포함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A 빼기 B에서 다시 1을 더해서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양쪽을 다 포함하는 개수죠. 이 구조인 거죠, 이 구조. 그러니까 빼면 4, 거기다 1 더하면 5개. 4가 5개. 그래서 3 더하기 10 더하기 21 더하기 4, 5, 20. 30, 51, 54.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는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을 배울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2 때 어떤 수를 배우면 그 수의 곱셈 나눗셈을 공부했듯이 얘도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곱셈 나눗셈 하는 방식을 배울 텐데 안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구구단 연습이랑 똑같아요. 2 곱하기 3은 6이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를 씌운 상태에서 6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럼 만약 2 루트 3 곱하기 4 루트 5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마치 뭐를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냐면 2x 곱하기 4y를 곱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셈하잖아요. 2, 4, 8 곱하기 xy 문자끼리 붙이죠. 이런 느낌처럼 2 루트 3 곱하기 4 루트 하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해요. 8 곱하기 근데 좀 전에 루트는 루트끼리 곱해주면 곱셈이 된다고 그랬죠. 루트 15 그리고 얘를 줄여서 8 루트 15를 써요. 유리수와 무리수의 곱셈은 보통 생략해서 저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얘는 붙여 쓰게 되면 가운데 곱셈이 생략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죠? 뭐 이런 겁니다. 저것도 루트 6 나누기 루트 2 루트와 루트를 나누시오? 그럼 루트 6 나누기 2 혹은 루트 2분의 6 루트 안에서 직접 수를 나누든지 아니면 루트 안에서 직접 숫자를 분수로 표현하든지 얘는 루트 3 얘도 약분하면 루트 3 그럼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 루트가 이렇게 위아래 분모 분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찢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루트 2분의 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는 붙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르면 찢을 수도 있어요. 곱셈, 각각의 곱셈이나 각각의 나눗셈으로 찢거나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발생한다. 재밌는 현상. 루트 3 곱하기 루트 6. 근데 루트 3은 제곱수가 아니죠? 루트 6도 제곱수가 아니에요. 근데 같은 루트와 루트 3과 루트 6을 곱하다 보면 루트가 하나 모이면서 루트 3 곱하기 6, 18이 되죠. 근데 18을 소인수분해 보니까 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아까 배운 것처럼 루트 안의 곱셈은 찢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찢을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배웠잖아. 앞쪽에서.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없어지고 3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얘는 3루트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만약에 제곱수가 있으면 그 제곱수는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한 자리 숫자 중에 루트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게 뭐 당연히 루트 1, 루트 4, 루트 9들은 아예 루트 없이 1, 2,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루트 8, 루트 8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예요. 루트는 제곱이 필요해요. 세제곱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가 돼서 제곱 루트 지워지고 2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얘는 2루트 2라고 줄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루트 8을 보면 루트 8은 2루트 2구나. 그 다음에 있는 또 제곱수는 제곱수를 가지고 있는 수는 루트 12. 루트 12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4 곱하기 3. 그럼 얘는 2루트 3.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3 못 나오고 2만 나오면서.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은 아까 했던 루트 18은 루트 18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 루트 20. 루트 20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5. 2가 나오면서 2루트. 루트 24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6. 2루트 6. 루트 27. 루트 3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3. 그럼 제곱만 나와요. 3루트 3.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런 것들,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있으면 바깥으로 빼내서. 근데 보통 짝수인데 두 자리 그러면 한번 의심은 해봐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의심? 혹시 제곱수를 끼고 있나? 물론 지금 홀수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숫자가 좀 커진다 싶으면 혹시 루트 안에 제곱수를 끼고 있는지를 고민해서 있으면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거는 곱셈, 그러니까 루트의 곱셈뿐 아니라 나눗셈도 마찬가지인 게 루트 24분의 5. 그럼 얘는 루트 24분의 루트 25가 되고, 루트 5가 되고, 루트 24 아까 잠깐 했었어요. 2루트 6분의 루트 5. 이렇게 써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최대한 바깥으로 빼내라. 그래야 더 간단한, 우리는 루트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바깥으로 빼내서 써라 라는 거고, 반대로 근데 이렇게 루트 바깥에 3이 있고 루트 안에 2가 있어요. 얘는 루트 3 곱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루트 2를 줄여 써놓은 거죠. 근데 3에 필요에 따라 내가 루트를 씌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3에 루트를 씌워야 될 때는 그 숫자에다 루트 씌우면서 제곱을 시킵니다. 그래야 제곱 루트 없어지고 3이 나오고. 원래 얘는 나올 때 제곱과 루트를 버리고 나온 거거든. 그럼 다시 들어갈 때는 제곱과 루트를 갖고 끌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는 루트 9 곱하기 루트 2, 루트 18 이렇게 3루트 2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물론 이쪽 표현한 게 더 많지만 가끔 필요에 따르면 루트 하나를 집어넣을 때도 있는데, 집어넣을 때는 그 수를 제곱해서 집어넣는다. 제곱해서 집어넣을 때는 안에 있는 수와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의 유리화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루트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얘를 분모의 유리화를 하게 되면
좀 이따 배울 텐데 일단 답만 쓸게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분모의 유리화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분모에 있는 수를 유리화, 유리수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걸 유리화라 하진 않겠지?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를 유리화라 불러요. 그럼 위에 있는 건 분자는 상관없고 분모에 지금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있죠. 그럼 그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을 유리화라고 하는데 얘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좀 왜 같은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같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그 루트가 분자로 올라가서 다시 분자의 무리수가 생겼는데 분자의 무리수가 있는 건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분모에 일단 무리수가 있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간단한 의미는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는 1 나누기 루트 2를 말하죠. 근데 1 나누기 루트 2는 대략 1.414 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럼 1 나누기 1.414 땡땡땡 하면 이게 얼마인지 대략 감이 오나요? 이 숫자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뭐 꾸역꾸역 어떻게 하라면 그냥 대충 어떻게 따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지 하면 감이 확 생기진 않아요.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크기를 갖는지 알아야 대수비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지? 이게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위에 있는 수와 아래 있는 수가 똑같은데 유리화를 하고 나면 이게 결국은 루트 2 나누기 2가 돼요. 그럼 루트 2는 1.414 이렇게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2로 나누죠? 대충 알게 돼요, 크기를. 대충 0.707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대충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게 얼마야가 되는데 밑에는 대충 얘는 0.7보다 약간 큰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때문에 수의 크기를 가늠하기 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유리화라는 걸 거쳐서 합니다. 그럼 유리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를 하죠. 그럼 결국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인데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려면 한 번 더 곱하면 돼요. 같은 루트를. 근데 이건 분수잖아요. 분모의 어떤 필요에 따라 루트 1을 곱했다면 분자도 똑같이 그 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럼 분모는 루트 2가 제곱이 되고 분자는 1 곱하기 생략하고 루트 2. 근데 제곱 루트 없어지고 분모의 2가 바깥으로 남에 따라 루트 2분의 1을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가 된다. 분모의 무리수가 갑자기 유리수로 바뀌었다. 이게 분모의 유리화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루트 7분의 루트 3 유리화시오. 뭘 곱하라고요? 네, 분모에는 루트 7을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럼 분모는 루트 7의 제곱. 분자는 루트 좀 전에 배웠죠? 3, 7, 21 하나로 모은다. 근데 21은 제곱수가 아니라 뭐 빼낼 건 없어요. 그럼 제곱루트 지워지고 7분의 루트 21.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약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루트가 있는 것과 루트가 없는 것은 수의 치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분이라는 게 당장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자체가 답이에요. 놔두셔야 됩니다. 혹은 이런 거 2루트 5분의 1 유리하시오. 그러면 아까 분모랑 똑같은 수를 한번 더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루트를 곱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루트 5만 곱하는 게 나을까요? 루트 5만. 유리화라는 의미는 그냥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지 굳이 유리수를 건들 필요는 없어요. 얘는 별 문제 없잖아. 얘가 문제인 거니까 그 루트를 없애기 위해 집중한다.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5의 제곱 분의 루트 5. 그럼 얘는 2 곱하기 5분의 루트 5. 10분의 루트 5. 약분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아까 했던 거 루트 12분의 4 유리화를 하시오. 그러면 물론 루트 11을 곱하는 게 맞죠. 루트 11을 이렇게 곱해서 루트 11을 곱해서 분모는 루트 12의 제곱 분자는 4루트 12 분모는 12분의 4루트 12 약분이 되네? 4로 3분의 루트 12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루트 12가 다시 변형이 돼요. 루트 안에 제곱수 있으면 바깥으로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으니까 3분의 루트 2제곱 곱하기 3. 이가 바깥으로 나와요. 얘는 3분의 2 루트 3. 이게 마지막 유리화를, 저거를 최대한 유리화를 간단히 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단 숫자가 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트 12가 바깥으로 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 큰 걸 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불편하죠. 처음부터 필요한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어차피 나중에 빼낼 거니까 처음부터 루트 12를 이렇게 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미리 유리수가 될 부분과 무리수가 될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놓는 게 나아요. 미리 숫자를 빼놓고 그래야 약분하면 루트 3분의 2가 되고 분모에 루트 3, 분자에도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의 제곱 2 곱하기 2 루트 3. 답은 3분의 2 루트 3. 훨씬 더 가벼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에처럼 무겁게 막 숫자 큰 거 끌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제곱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할 때도 제곱수를 빼놓고 필요한 무리수만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를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단순 계산 문제라 사실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는 조금 그래요.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단순 계산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확인 1번 해줘야 되나? 한 번에 해줘야 될까요? 한 번에 해줘야 될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계산형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하시오. 곱셈이네? 그럼 곱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그럼 마이너스 3, 2,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겠죠? 곱하면 6 곱하기 루트를 하나 모아요. 그 루트 안에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5 약분 6 루트 10 이렇게 돼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눗셈?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간단히 하죠. 음수, 양수, 음수를 나누면 음수가 되고 다 여기는 분모에 뭐가 있죠? 3이 있죠, 분모에. 그럼 3분의 1이 일단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3분의 1 때문에 좀 계산이 불편하니까 좋은 방법은 다 루트가 있는데 얘만 루트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빼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루트로 씌우세요, 이렇게. 그러면 음수, 양수, 음수 나누면 음수가 되고 루트 안에서 다 모여요. 30 나누기 9분의 5 나누기 5분의 6 이게 다 모여요. 괜히 저 3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같이 씌워서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자는 얘기죠. 마이너스 루트 30 곱하기 5분의 9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약분하면 지워지고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고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9인데 9는 3의 제곱이지 않나요? 그럼 이 3은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써집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네. 이거는 루트 안에 제곱수 있으면 끄집어내라는 뜻이죠. 얘도 루트 안에 혹시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고 루트 안에 제곱수 있으면 끄집어내라. 뭐 이런 의미예요. 뭐 이런 건 2루트 6은 루트 A, 3분의 루트 3은 B일 때 A, B 값을 구하랍니다. 이거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2루트 6은 루트 A와 같다. 방법 두 개. 첫 번째는 등식이잖아요. 둘이 서로 똑같죠. 루트를 지워야 A 값이 나오니까 양변을 제곱해요. 둘이 같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제곱해서 같겠죠. 그럼 2루트 6을 제곱 하면 루트 A를 제곱한 거와 같다. 2를 제곱하면 4 곱하기 루트 6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고 6.
오른쪽은 루트 a를 제곱하면 a. 따라서 a는 2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같이 루트꼴로 변형하는 거예요. 쟤는 루트 2는 루트 2의 제곱, 2는 루트 2의 제곱이고,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a. 그럼 왼쪽은 루트 24, 오른쪽은 루트 a. 그러니까 루트 같으니까 안에는 그게 서로 같겠죠. 그래서 a는 24. 이래도 되고. 이렇게 해서 a, b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루트 3이 a고 루트 7이 b일 때 루트 336을 ab로 나타내죠. 아마도 ab를 쓰려면 루트 3과 루트 7이 나와야 되고 결국은 루트 안에서 3과 7이 나오려면 여기 336을 소인수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36을 중에 3이 7이 어떻게 곱해졌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3으로 나누면 112. 다시 이거 뭐 보나마나 7이 나와야 되니까 7로 나눠봅시다. 7로 나누면 16. 다시 2로 나누면 여기는 근데 이건 2로 안 나눠도 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루트 336에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3 곱하기 7 곱하기 16이 뭐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루트와는 제곱이 좋다며. 제곱수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오는 게 더 편한 거니까. 그럼 얘는 4가 나오고 루트 3 곱하기 7인데 이걸 이렇게 쪼개는 게 더 낫겠죠. 4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7로 쪼개서 여기다 각각 a, b를 맞춰 써야 되지 않을까요? 루트 3이 a고 루트 7이 b니까 그럼 4 곱하기 a 곱하기 b 그래서 루트 336은 루트 3이 a고 루트 7이 b인 걸 이용하다 보면 4ab라고 간단하게 ab 단식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였고요. 유리화. 네. 이건 좀 전에 했었던 거죠? 유리화. 앞에 거 놔두고 뒤 거만 봅시다. 얘는 처음부터 루트 18은 제곱수를 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제곱수가 있는지 봤더니 있어요. 2 곱하기 3의 제곱 분의 2루트. 분모가 3으로 나오고 루트 2가 되고 2루트 5가 되고 중요한 건 루트가 아니고 루트 2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루트 2를 곱한다. 그럼 분자도 루트 2를 곱한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3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2 루트 10 그럼 얘는 3 곱하기 2 분의 2 루트 10 이렇게 약분되고 3분의 루트 10 이렇게 유리화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였고요. 혼합계산. 선생님이 왜 쭉 이렇게 하나씩 다 하면 되냐면 밑에 있는 문제를 헷갈리는 거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쭉 다 문제 보신 바와 같이 다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요. 한꺼번에 다 해보는 겁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아까 이 비슷했었죠. 뭐가 비슷했었냐면 다 루트가 있는데 얘만 없다 보니까 얘네는 모으면 되는데 얘가 좀 애매하잖아요. 어차피 또 a를 구할 거고. 방법은 두 가지인데 2를 남겨두고 루트끼리만 모으든지 아니면 2까지 들어가서 계산하든지. 근데 아까는 2를 끌고 들어간 걸 해봤으니까 아까는 근데 왜 끌고 들어왔냐면 분모에 3이 있었고 이건 나눗셈이었기 때문에 나누기를 역수로 바꾸고 이러다 보면 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이랬는데 얘는 어차피 2 곱하기 루트 한 다음에 루트만 싹 다 집어넣읍시다. 루트 안에 2 나누기 6 곱하기 27 이런 의미지 않을까요? 이 말 이해됩니까? 2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 그럼 2 곱하기 빼고 여기 루트만 싹 다 모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2 곱하기 이건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7이죠.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 1, 3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9가 남네요. 2 곱하기 루트 9, 루트 9는 3이죠. 2, 3은 6, 이 정도. 그래서 A 값은 6이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는
이건 또 얘가 루트 없고 또 나머지도 다 있잖아? 근데 얘는 빼고 이렇게 모으려니까 또 불편해 보이죠, 약간. 안 될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돼요. 4 곱하기 루트 모으고, 그럼 얘는 분모의 3이 있던 거라 이렇게 가겠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모아서 루트 모으면 8분의 15. 나누기 6분의 5.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애매하면 그냥 다 같이 끼세요. 다 같이 끼시고 3분의 16. 얘 루트 끼면 제곱해서 들어오니까 곱하기 루트로 모으면 8분의 15 곱하기 루트 모으면 뒤집어서 5분의 6.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각각 1 남고 여기 약분하면 여기 2 남고 여기는 1 남고 그럼 여기는 루트 2 곱하기 6 12가 남고 맞습니까? 루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2가 나오면서 2 루트 3 B값은 2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또 활용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세로 길이가 루트 18, 높이가 루트 24인 이런 직육면체 부피가 있어요. 이 직육면체 밑면의 가로 길이를 구하랍니다. 밑면의 가로 길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죠. 안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x라고 합시다. 그럼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밑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루트 24. 이런 뭐가 나온다고요? 부피 144가 나온다. 근데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약분을 쉽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일단 변형부터 해봅시다. 루트 18은 아까 여러 번 했었는데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 3 루트 2가 되는 것 괜찮아요? 곱하기 루트 24는 루트 4 곱하기 6이 되고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2 루트 6이 되는 것 이것도 괜찮나요? 네, 2 루트 6. 이게 144. 미리 약분합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72. 또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24. 그럼 x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6 또 루트 10이에요. 루트 12는 또 변형되죠. 루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이거 2 루트 3으로 변형돼요. 24. 또 약분. 여기 1,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약분되니까 12. 그럼 남은 건 x 곱하기 루트 3이 12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x를 구하는 문제니까 양변을 이렇게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루트 3으로 약분되고 지워지고 x는 유리와 루트 3 여기 루트 3 분모는 3 10이랑 약분하면 1 여기 4가 남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4 루트 3이 된다. 혹시 좀 어렵나요? 이 계산이? 못할 정도는 아니죠. 좀 익숙하지 않을 뿐인데 할만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비슷한 계산형 문제들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에 안 끊고 좀 이어갔는데 확인 1번부터 여기 확인 10번까지 여기까지 쭉 푸시고 다 풀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자, 제곱근의 덧셈뺄셈은 우리 예전에 그 1학년 때 그 동량 처리할 때 했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mx 플러스 nx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x가 동량이라 동량 놔두고 앞에 있는 계수끼리 묶어 계산했듯이 루트도 같은 루트일 때는 마치 동량처럼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 그러면 2 플러스 3하고 루트 3 정답은 5 루트 3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2x 더하기 3x 계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냥 동량 처리하듯이 계산해라. 뺄셈도 마찬가지로 동량 처리하듯이 계산해라. 다만 이게 눈에 보이는 루트들이 있거든요. 이 루트와 이 루트는 같네. 쟤랑 같네. 딱 보면 아는데 가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트 18 마이너스 루트 12 루트 8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루트에
루트의 곱셈 나눗셈은 루트를 하나로 모은 다음에 둘을 곱하거나 직접 나누어 계산해도 되는데 덧셈 뺄셈은 이렇게 모아서 직접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동령 처리되는데 같은 루트가 아니니까 덧셈 뺄셈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답입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이제 변형이 되죠. 3루트 2로. 뒤에 있는 것도 변형이 돼요. 이게 2루트 2로. 보니까 이제 뭐 3x 빼기 2x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루트 2. 그래서 루트 2가 정답이 된다. 뭐 이렇게 변형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분배 법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배 법칙. 이게 앞쪽에서 루트와 루트를 곱하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 루트와 루트를 곱하는 게 알고 보니 하나가 아니고 뭐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 루트 6 플러스 루트 10. 같은 루트가 아니네요? 덧셈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고. 그러니까 분배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배 법칙을 이용한 유리화 문제. 그러니까 보통 유리화를 할 때 루트 2분의, 아까 분자는 보통 한 개짜리였잖아요? 한 개가 아니고 1 플러스 루트 3,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는 분모에다 루트 2를 곱하고, 그럼 분자도 루트 2를 곱하는데 분자 항이 두 개면 가로를 치고 분배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사항이에요. 2분의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 2,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된다. 라는 표현이죠.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 혼합계산 나오면 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섞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굳이 선생님 봐드리자면 그래도 뭐 딱히 할 거는 솔직히 말하면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런 거를 잠깐 해본다면 루트 24는 이게 루트 안에 4 곱하기 6이 들어가 있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6은 제곱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제곱수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2루트 6 마이너스 가로 얘는 3루트 3 마이너스 얘는 3루트 2 이렇게 변형이 돼요. 얘는 곱하기 2루트 2 하다 보면 뺄셈이 먼저가 아니고 곱셈이 먼저죠. 그래서 2루트 2를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분배합니다. 뺄셈보다 먼저 곱셈을. 그럼 2루트 6 근데 이걸 분배할 때 분배를 해놓고 또 나중에 또 마이너스를 또 처리해야 되죠. 그럼 이거 두 번 분배해야 되잖아. 숫자도 분배, 마이너스도 분배. 그럼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마이너스를 다 땡겨다 놓고 아니면 아예 이 숫자를 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2루트 1을 분배하지 말고 마이너스 1루트를 같이 분배하면 부와 숫자와 같이 계산되겠죠. 그냥 같이 한꺼번에 합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3, 2, 6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이 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3, 2, 6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될까요? 그럼 얘는 2루트 6 마이너스 6루트 6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이게 2로 나오니까 2, 6, 12 그래서 12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루트 6 어때 괜찮나요? 네. 이런 느낌이고 유리화도 2번 같은 거 유리화를 하시오. 그러면 2번은 여기 루트 2를 곱해야 되겠죠? 얘 루트 2 그럼 여기도 루트 2 여기 루트 5 그럼 얘도 루트 5 앞쪽은 이제 2가 될 테고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얘를 여기다 분배하면 2루트 10 얘를 여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20인데 루트 20은 이게 4 곱하기 5라 4가 2의 제곱이죠.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루트 5 괜찮나요? 일단 마이너스 써주고 뒤에 있는 건 5분의 루트로 분배하면 5루트 10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50이 나오는데 50은 25 곱하기 2인데 괜찮아요? 네. 20은 5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 루트 2 이 정도 계산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모으는 거죠. 여기는 뭘 다시 곱해야 되냐면 5를 곱해야 돼요. 통분해야 되니까
얘는 다시 2를 곱해야 되고. 그럼 여기다가는 다시 5를 분배하고, 여기 다시 5를 분배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10분의 10 루트 10 마이너스 10 루트 5 마이너스 10분의 25 루트 10 마이너스 25 루트 2. 자, 이런 느낌으로. 네. 여기까지도 괜찮죠? 네. 10으로 통분하고, 이걸 이제 뺄셈 하다 보면, 뺄셈이면 여기 분자 모두 다 뺄셈이 분배돼야 됩니다. 근데 10 루트 10 마이너스 25 루트 10 하면 마이너스 15 루트 10이 남고, 얘네들은 계산할 게 없어요. 같은 루트가 아니니까. 그냥 뺍니다. 얘를 빼게 되면, 플러스, 얼마? 25 루트 2가 되고, 여기 10, 15, 10, 15는 다 5의 최대공연수 약분되니까 2 남고, 3 남고, 2 남고, 5가 남아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루트 10, 마이너스 2 루트 5, 플러스 5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는 같은 루트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아요. 괜찮나요? 네. 여기다 2를 곱했어야 되네요, 얘는요. 다 틀렸네요. 이래서 수학이 힘들어요. 분배하면 10 루트 10 마이너스 10 루트 2가 되고, 이거 이제 10으로 통분하게 되면 얘랑 이렇게 지워지네요. 남은 건 여기 마이너스 10 루트 5 마이너스 플러스 10 루트 2 10으로 약분, 분모 1 없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2. 좀 더 간단히 처리가 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배운 대로 일단은 루트 5를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5. 여기는 유리화가 필요하죠. 여기다 루트 5를 곱해야 돼요. 그럼 얘도 루트 5를 곱합니다. 분모는 2 곱하기 루트 5의 제곱. 그럼 1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a 루트 5를 여기다 분배하는 거예요. a 루트 5를 여기다 같이 쓸까요? a 루트 5를 여기다 분배. 그러면 a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a라 이건 5a가 되고,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a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이거 괜찮나요? 네. 이 계산 결과 유리화가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분모를 지우겠다고 양변에 10을 곱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왜 등호가 없는 식이라 함부로 10을 곱하면 안 되죠. 그럼 남은 거는 루트가 없는 것과 루트가 있는 것을 모아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얘는 루트가 있고 여기 루트가 없고, 근데 여기도 보면 루트가 없어요. 이 분수는. 근데 여기는 루트가 생기죠. 이 분수를 찢어봅시다. 4 루트 5 마이너스 5 플러스 10분의 5a 마이너스 10분의 2a 루트 5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루트 5는 곱셈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내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루트가 잘 보이게. 그럼 이게 약분이 돼요. 10분의 5a를 약분하면 2분의 a가 되고, 여기도 2로 약분하게 되면 5분의 a가 되고. 그럼 루트 5가 없는 것, 얘랑은 루트가 없죠. 모아요. 가로를 치는 거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가로 쳤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는 루트가 없고, 얘네들은 루트가 있죠? 그럼 루트를 모으면 4 마이너스 5분의 a 루트 5.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자, 남은 거는,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유리수 A가 유리수예요. 유리수를 2로 나눠도 유리수죠? 유리수에 5를 더해도 마이너스 5를 더해도 유리수예요. 여기는 유리수예요. 유리수를 5로 나눠도 유리수고, 4에서 그 유리수를 빼도 유리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거든요. 지금 모양이. 근데 답에서 원하는 거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 5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유리수 루트 5는 무리수예요. 얘가 무리수니까.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인데 이 문제는 이게 답이 유리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값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답이 유리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방법은 보통 이 루트 앞에 곱해진 이 유리수가 뭐이면? 0이면 됩니다. 얘가 0이 돼버리면 0 곱하기 루트 5 확 지워지거든요. 0은 유리수가 맞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4-5분의 a가 0이면 된다. 이 양을 하면 5분의 a는 4가 되고 양변에 5를 곱하면 a는 20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루트가 있는 거에 대소관계는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배웠잖아요. 2가 큽니까? 루트 3이 큽니까? 그러면 하나 루트 있고 하나 루트 없으니까 비교 안 되므로 얘를 루트를 씌운다. 이쪽이 크다. 그러면 얘도 이쪽이 크다. 이런 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또 해? 왜 또 하죠? 또 하는 이유는 앞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항이 한 개짜리를 이렇게 서로 비교할 때요. 직접적으로 숫자를 비교할 때. 근데 이제는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덧셈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리수와 무리수의 덧셈, 유리수의 무리수의 덧셈들을 배웠다 보니까 이렇게 항이 좀 복합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다항의 느낌으로. 그럼 그것들을 비교하려다 보면 이게 아까 처음에 봤던 숫자처럼 간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번 같은 거는 고민할 필요 없는 게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물어볼 때 얘네들은 똑같은 숫자 지금 덧셈돼 있지 않나요? 루트 2가? 그럼 이거는 이거 지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 대수 비교할 때 같은 숫자의 크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걔는 빼고 나머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1번은 3과 루트 8을 비교하는 건데 3은 루트 9랑 같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쪽이 크네요. 왼쪽이 커야 되는데 오른쪽이 크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2번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거네, 지우네 이러면 안 되죠. 얘는 루트 2가 같이 덧셈돼 있었기 때문에 지울 수 있던 거죠. 근데 얘는 루트 2가 덧셈돼 있지만 얘는 루트 2가 뺄셈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불편하네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알죠. A와 B 중에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A에다 어떤 수를 더하고 B에다 어떤 수를 더해도 그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 내용. 그럼 여기다가 루트 6을 더해요. 여기다가도 루트 6을 더해요. 그럼 얘는 같은 루트 6이 두 번 더 셈됐으니까 2루트 6이 되고 얘는 없어지죠. 누가 더 크냐 묻는 겁니다. 근데 얘는 비교가 좀 어렵죠. 루트 1을 집어넣으면 루트 4가 들어와서 24가 되고 얘는 루트 25가 되죠. 이쪽이 크네요. 그럼 이쪽이 크겠죠? 같은 수를 더했을 때도 여전히 이쪽이 커야 되겠죠. 이건 틀렸네요.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고, 근데 보통 선생님은, 보통은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쵸, 얘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원래 근사값으로 계산하면 좀 쉬워지는 문제들이 많은데, 얘는 근사값 자체가 5에서 2점을 보면 2점, 네, 그래요, 맞아요. 이건 근사값 처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방법, 좀 전에 했던 그 방법을 쓰시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 있죠?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물어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방법은 A에서 B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앞수에서 뒷수를 빼서 이게 0보다 크면 앞수가 크고 0보다 같으면 앞뒤가 같고 0보다 작으면 뒷수가 더 크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교과서는 다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앞에 있는 루트 6에서 뒤에 있는 5-루트 6을 빼봐라. 이런 거예요. 빼봐라. 빼보면 루트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6. 그럼 얘는 2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어차피 계산은 안 되지만 이게 양음의 구분은 되거든요.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물어보면 얘가 커요. 아까 우리 한 것처럼. 그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된다. 그럼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뒤가 더 크다. 교과서는 보통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정석적으로 좋은 풀이긴 한데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빼야 되고 동량식이 좀 불편해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여기 루트 6도 하고 루트 6도 해서 간단한 건 지우고 직접 숫자를 비교하는 건 그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아까 그렇게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항이 한 개고 여기는 항이 한 개잖아. 두 개잖아요. 요것만 좀 없애면 좋을 것 같아. 더군다나 왜 얘를 없애냐면 같은 루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루트 2를 빼요. 그럼 얘도 루트 2를 빼요. 그럼 얘는 2루트 2가 되고 얘는 루트 5가 남죠. 근데 리루트 2는 루트 8과 같은 거 이해되나요?
이쪽이 더 크잖아요. 안 맞는데? 뭐가? 얘는 그래서 틀렸다. 얘도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은 같죠? 이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럼 루트 5가 큽니까? 2가 큽니까? 그러면 루트 5가 크죠. 얘 루트 4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답은 5번만 맞다 뜻이겠죠? 5번. 5번은 근데 이게 계산이 조금, 보세요. 계산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이거? 계산이 약간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5와 1의 크기를 비교를 못 하지는 않잖아. 루트 2가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루트 2를 빼요. 얘도 루트 2를 빼요. 루트 2를 지우기 위해서. 이건 어차피 숫자 비교가 되니까. 얘를 빼게 되면 4루트 2 마이너스 1 얘는 5 이렇게 되죠. 양변에 다시 1을 더해요. 4루트 2 6 얘는 루트를 씌우면 이게 들어가면 뭐가 되죠? 4의 제곱 16이 들어가죠. 16 곱하기 32 얘는 제곱하면 36 근데 이쪽이 크죠. 이게 5번이 맞는 답이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너무 이거는 그런 유형에만 많이 맞춰져 있는데 가끔 이런 것 5 마이너스 루트 3과 4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죠. 이런 거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루트 3, 우리가 5와 4의 크기를 모르진 않아. 루트 3의 크기만 알면 어떻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루트 3은 루트 1인 1보다는 크지만 루트 4인 2보다는 작죠. 대략 1. 얼마가 돼요. 그럼 5에서 1. 얼마를 빼면 3. 얼마가 남죠. 1을 뺀 게 아니고 1. 얼마를 뺐으니까 이쪽이 크네요.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근데 얘는 루트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일일이 다 근사값 계산하기 어렵지만 얘는 루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크기만 알면 서로 비교가 될 테니까 루트 3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찾고 근사값을 통해서 대략 얼마인지를 찾아내서 비교해 보시면 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대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곱근의 값. 여기 근데 여기까지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겠나요? 아니면 혹시 중간에 헷갈리는 유형이 좀 있었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미안하지만 집에서 연습하는 걸로. 맨 뒤에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자, 제곱근의 값. 이건 제곱근 표를 보고 찾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는 루트 부분은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루트 끝나거든요. 제곱근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처음으로 교과서 뒤에 보면 무슨 표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제곱근표 하나를 배우지만 2학기 되면 이제 삼각 비표를도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용 로그 표라는 것도 나오고 표준 전국 분포 표라는 것도 나오고 자꾸 표를 수학자들이 만들어서 그 표를 보게 만드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표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는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인데 이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수가 1.00부터 99.9까지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 뭐 1.83 이런 것들, 57.2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수가 들어가면 이 루트 전체 대략적인 근사값을 그러니까 정확한 어차피 이게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일 거기 때문에 답이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현한 숫자들을 줄 겁니다.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놓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 이게 제곱근표예요. 찾는 방식은 이래요. 만약 루트,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만약 루트 1.72의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럼 앞에 있는 두 자리는 점을 편해서 앞에 있는 두 자리는 왼쪽에서 찾아주고 뒤에 있는 한 자리는 위에서 찾아서 이렇게 얘네들이 만나는 위치 있죠. 가로 세로가 만나는 위치에는 이 숫자가 이 루트 1.72의 대략적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루트 23.6.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제곱표를 쭉 찾다 보면 숫자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 아마 23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0, 1 쭉 하다 보면 여기 6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에가. 그럼 23과 6이 많아서 앞에 있는 소수점 포함해서 앞에 있는 두 자리는 왼쪽에 잡고 나머지 한 자리는 위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으면 여기 있는 숫자가 루트 23.6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이걸 배우면서 약간의 의문이 들어야 돼요. 사실 약간의 의문. 이거 조금 너무 이상하지 않나? 왜 조금 이상하냐면 아니 그럼 루트 안에 만약 세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예를 들어 236 이거 어떻게? 그럼 이거 못 구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이건 못 구하는 건가요? 안 나와 있을 거거든요. 얘는 표에. 왜냐면 표는 이렇게밖에 이 정도 크기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숫자는 99.9를 넘어가는 숫자잖아요. 맞죠? 1.00부터 99.9까지인데 이건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표에 안 나와 있을 거라는 얘기지. 당연히 모든 숫자를 다 제곱근표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수가 무한한데 어떻게 다 구해놓습니까? 쟤는 상징적으로 저 정도만 구해놓은 거고 그럼 나중에 루트 17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문제를 두 개로 바꾸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제곱표는 세 자리는 안 나오거든요. 정수 자리가 한 자리 아니면 정수 자리가 두 자리까지는 표현이 돼요. 근데 정수 자리가 세 자리인 거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바꿔야 돼요. 정수 한 자리 1.72. 우리가 아는 건 이건 아니니까. 정수 두 자리 17.2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정수 한 자리, 정수 두 자리. 근데 1.7을 찾는 게 아니고 172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적당히 필요한 숫자를 곱해주시면 돼요. 10의 거듭제곱을. 얘도 필요한 숫자 10을. 그럼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루트 1.72 곱하기 루트 100이잖아요. 루트 100은 10의 제곱이죠. 얘는 루트 17.2 곱하기 루트 10이에요. 맞죠? 루트 1.72는 여기 값이 있어요. 1.72. 1.311 곱하기 요거 없어지죠. 10이 나와요. 그럼 답은 13.11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네요. 근데 얘는 이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 표에만 안 나오지 제곱표를 쫙 다 보면 이 값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처럼 소수 세 번째짜리 표현되어 있는 소수일 테고 얘도 그렇게 따지면 소수 세 번째짜리 표현되어 있는 소수일 거 아니에요. 얘도 어딘가 보면 루트 10이 나와 있었거든. 쭉 가다 보면 여기 10이 있고 여기 10과 여기 0이 만나는 위치에 뭐가 있냐면 루트 10.0 루트 10이 있는 거예요. 루트 10.0은 그냥 루트 10인 거니까. 그럼 이 값과 이 값과 여기는 이 값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너무 식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소수끼리 막 서로 곱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이걸로 답이 나왔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는 적당히 숫자를 조작을 하는데 조작을 할 때 뒤에 붙는 숫자들은 10의 짝수의 거듭제곱이죠. 10의 제곱, 10의 4제곱, 10의 6제곱처럼 이 지수가 짝수가 되면 바깥으로 나올 때 제곱식으로 나오기니까. 아니면 10의 제곱분의 1, 10의 4제곱분의 1, 10의 6제곱분의 1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구할 수 있는데 10의 1제곱, 10의 3제곱 이렇게 홀수 제곱은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짝수 제곱 위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 뒤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같이 풀도록 하고 요건 이제 마지막 개념은 이건 중요한 개념인데 파이라는 숫자 기억하죠? 네. 파이는 3.141592 이렇게 되는.
근데 그냥 적당히 3.14로 끊어서 계산하기에는 초등학교 산수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를 적당히 계산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거를 기호화해서 이렇게 얘는 정확한 참값이 아니거든요. 땡땡땡 처리됐기 때문에 이 값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파이라고 쓰게 되면 상징적이나마 이거는 참값이 되는 거예요. 원주율이라는 정확한 값. 근데 쓰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소수 부분 때문에 이 전체 숫자가 불편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럼 파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0.14259 이렇게 되는 숫자죠? 그럼 만약 내가 소수를 얘처럼 이렇게 어설프지 않고 정확하게 소수를 얘네들처럼 참값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무리수란 숫자는 일정한 정수 부분과 일정한 소수 부분의 덧셈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의 등식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소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정수를 이렇게 이항해서 무리수에서 정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무리수에서 정수를 빼주면 결론 뒤에 소수만 남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0.1425 여기를 구하려면 전체 숫자 파이에서 정수 부분 3을 빼면 이 소수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불명확한 숫자잖아. 얘는 명확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이 표현을 안 좋아하고 이 표현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차피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라 불명확할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체 숫자에서 그 숫자의 정수를 빼내면 소수가 나온다라고 판단하자. 그러면 소수는 이제부터 참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연습 문제 중에 이런 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루트 1.2와 루트 12를 이용해서 다음 중 보기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루트 1200이 얘랑 같습니까? 기억, 루트 1200은 제곱근표를 봐도 안 나옵니다. 나온 것처럼 안 나와요. 한 자리나 두 자리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요. 일단 강제성을 띠는 거죠. 1.2 아니면 12. 이런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럼 1.2를 1200 맞추려면 1000을 곱해야 되고, 그러니까 10의 세제곱을 곱해야 된다는 뜻이죠. 12에다가 1200을 만들려면 10의 제곱. 윗걸로 와요? 아래 걸로 와요? 아래 걸로 갑니다. 윗걸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 불편하니까. 루트 12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 얘는 루트 12 곱하기 10. 루트 12가 이 값이죠? 3.464에다 10을 곱하면 34.64. 틀렸네요. 34.64죠? 이게 아니고 34.64.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루트 120, 그 루트 1.2 곱하기 10의 제곱 아니면 12 곱하기 10인데 벌써 나왔죠. 제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딴 거는 고민할 필요 없고 어차피 이걸 갈 거라는 얘기니까. 그럼 루트 1.2 곱하기 10. 그럼 10.95. 이건 맞네요. 디귿, 이제 분수가 조금 까다로운데 까다로울 거 뭐 대단히 까다로울 건 없고요. 분수는 소수로, 아니 소수는 분수로. 루트 소수는 분수로. 100분의 12. 근데 얘는 딱 100이 생겼잖아요. 모양 이쁘잖아요. 굳이 뭐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루트 100, 루트 100은 10의 제곱, 분의 루트 12. 그럼 루트 12도 나와 있고 100도 괜찮은 제곱. 얘는 10분의 루트 10이면 3.464. 그럼 얘는 10으로 나눴다 뜻이니까 소점이 하나 가서 0.3464. 맞네요. 이것도 맞는다. 자, 리을은 루트 소수는 루트 분수를 바꾼다. 1000분의 12. 자, 생각해 봅시다. 1000이 좋아요? 1000은 안 좋아. 이건 10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100, 우리는 100이나 만이나 이런 게 좋지 1000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의 개수를 짝수로 맞춰야 된다는 뜻이니까 0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분모에 10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분자도 10을 곱하든지 아니면
0을 하나 줄여서 100분의, 그럼 얘도 0을 하나 줄인다는 얘기는 10으로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만들든지. 어떤 게 나아요? 이건 이제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100은, 많은 100의 제곱이라 100이 나올 거고, 100은 10의 제곱이라 10이 나오는데, 분자를 봐야죠. 얘는 루트 120이잖아요. 120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 이건 나와 있잖아. 둘 다 100이나 많은 밑에 있는 분모는 이제 괜찮아졌지만 분자를 보고 판단하자니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얘기죠. 루트 100, 10분의 루트 1.2, 1.095. 그럼 0.1095. 이거 틀렸네요. 이게 아니고 0.1095.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답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6 마이너스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시오. 6 마이너스 루트 3 정수 부분? 이거 확실히 무리수인 건 확실하죠. 무리수는 일정 부분의 정수와 일정 부분의 소수가 합쳐졌죠. 근데 정수를 알아내야 무리수에서 정수를 빼서 소수를 구할 거 아닙니까? 순서는 정수가 먼저 구해져야 돼요. 소수를 먼저 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숫자가 정수가 얼마인지 왜 모르냐면 우리가 6의 크기를 모르진 않아요. 루트 3의 크기가 애매해서 그렇거든. 근데 루트 3의 크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1보단 크지만 2보다 작아요. 따라서 루트 3은 대략적 크기가 1. 얼마. 등호는 같다는 뜻이고 여기다 등호 위아래 이렇게 점 찍잖아요. 이게 대각선만 점 찍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슷한 값, 근사값. 걔랑 똑같지는 않고 거의 가깝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1.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1. 얼마만. 그럼 1. 얼마만 직접 이렇게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남냐면 6에서 1 빼면 5가 남지만 좀 더 빼면 4. 얼마로 가겠죠? 이렇게. 뒤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얘는 4가 되고 B가 소수 부분이겠죠. 그래서 A 값은 4가 되고 뒤에는 소수 부분 B는 전체 숫자에서 정수 4를 빼낸다. 그러면 소수가 남는다. 이해됩니까? 네. 2 마이너스 루트 3이 소수예요. 그럼 다 됐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A 값은 4. 마이너스 B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답은 저 문제 값은 루트 3이 된다가 돼요. 이렇게 정수 소수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갈 진도는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 한 대략 한 10여 분 남았는데 10여 분 동안 뒤쪽 진도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남는 시간 아까 지금 소장님이 계산형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냥 밑에 있는 문제를 다 안 풀어드린 것도 있고 연습 문제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밑에 아까 안 풀었던 확인 문제도 있죠. 확인 문제들을 한번 잠깐 풀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 가기 전에 꼭 질문하고